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오늘은 분단을 초월하는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북의 사람들을 잇는 연구를 하는 이음연구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대에서 청소년 교육과 튜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드림에서 평화통일교육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첫 번째로 사랑과 평화의 의미,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화인문학, 영상을 통한 남북청년 사랑 이야기, 평화인문학에 대한 생각 다듬기 순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랑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평화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에 대한 개념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 그리고 편안한 마음, 또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자인 중국의 묵자는 박애주의를 주장하면서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편적인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은 이웃, 인종, 그리고 성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을 포함하는 박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인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는 좁은 의미 또는 넓은 의미, 소극적, 적극적 등 그 의미를 어디에 붙이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편적인 평화는 정신적 만족, 인간 내면 세계의 심오한 통합, 그리고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화인문학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에 대한 사상과 그리고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화인문학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평화인문학을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인문학이 합쳐져서 평화인문학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 의미로 보는 평화인문학은 서울대학교 평화인문학연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찾아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평화로운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로운 사회,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보편적 의미의 평화인문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화인문학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화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통한 남북청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남북녀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2003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조인성과 김사랑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이고요. 이 영화는 멋진 스타일과 그리고 세련된 매너로 작업왕의 명예를 얻은 남쪽의 김철수와 엘리트 여대생으로 높은 콧대와 자존심을 자랑하는
북한 여성 오영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남과 북의 대학생 대표로 연변의 고구려 상통고분 발굴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코믹 버스터입니다. 자, 그럼 영상의 장면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쪽 대학생 김철수인데요. 김철수는 멋진 매너와 그리고 작업왕의 스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클럽을 접수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오영희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콧대 높은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오영희의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영희는 남쪽의 문화와 노래를 동경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남과 북의 대학생 김철수와 오영희는 연변에서 벌어지는 고구려 상통고분 발굴단의 남북 대학생 대표로 만나게 됩니다. 영희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린 철수는 영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분단 상황에서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정말 영희와 철수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5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는 김정일 위원장께 오영희와의 결혼을 허락을 받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는 코믹 영화이지만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남남북녀 영화의 메인 예고편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들아, 오빠 왔다. 블루마린? 영희도 뭐? 네네. 이런 천하의 한심한 놀수 같으니. 내 콩 아직 새 콩이야. 깔람 깔고. 지금 갈까? 우리 제발 좀 제발 또!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전략에 뻐꾸기 날렸는데 언제 뻐꾸기를 날렸시오? 삽질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남남북녀 메인 예고편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영수와 철수는 서로 어떤 매력이 끌렸을까?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두 사람이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세 번째는 기약 없이 헤어졌던 영희와 철수가 5년 후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는 2012년에 상영되었고요. 하지연과 배두나가 주연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사상 최초 코리아라는 남북 단일팀으로 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벌어지는 남북 선수들 간의 46일간의 뜨거운 도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습 방식, 그리고 생활 방식, 말투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남북 선수단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또 양팀을 대표하는 남측의 현정화와 북측 리보니의 갈등도 깊었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 단체전 우승을 이끌어내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 영화입니다. 네, 그럼 코리아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줄거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화는 91년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감동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북쪽의 대표는 리분이이고요. 그리고 남쪽의 대표는 현정화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의 두 선수단이 함께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가 되어서 금메달이라는 단체전 우승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남과 북의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그 단체전 우승이라는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자, 그럼 코리아 메인 예고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뭐 아쉽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으니까요. 아니 앞으로 한 달 넘게 같이 질릴 사이인데 인사 더 살갑게. 나무젓가락으로 뭐가 있다는 거 본 적 없지. 이 정도도 못 받아서 금메달 따가서 너무 어려워? 살살 친 건데. 말고 마음을 맞춰. 일동아, 형 젓가락 좀 갖고 와라 일동아. 이 상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조선 선수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짐 싸고 전원 대기하라. 억지로 같이 탁구 치라고 할 때 언제고.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어딨어요? 명심하기 바란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군의동무랑 정화동무가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 현정화는 현정화답기끈. 이번만큼은 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 다들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 반드시 결승 가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고편을 보셨는데요. 이 예고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자존심만 앞세우던 정하와 분이가 마음의 문을 연 계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단일팀이라는 사상 최초의 출전을 앞두고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단합하게 하게 한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남과 북으로 헤어져야 하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남남북녀와 코리아라는 두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인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상을 시청하기 전과 이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청년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소감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평화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관점의 전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함께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화인문학에 대해서 지금 소감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랑과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상상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북한 대학의 학점 교류입니다. 가능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상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한 대학생들의 합동 축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한 대학생들의 역사 기행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한 대학생들의 문화 탐방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남과 북의 문화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알고 서로의 문화를 탐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상상하고 또 이루어내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평화 인문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과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북한 바로 알기, 그리고 평화를 일상화하기, 그리고 남남 갈등 해소하기,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과 평화에 대한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평화 인문학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은 평화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존재할 때 정의와 사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인류 속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적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체제 논리에 따른 적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따뜻한 인류애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